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상돈이라는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식물을 좋아해서 또 식물에 관심이 많았었고 또 산을 좋아해서 산을 좀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다닌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산에 관심이 있고 식물에 관심이 있고 이제 난농사를 좀 졌었어요. 네. 난농사를 짓다가 이제 IMF 화고를 못 이기고 이제 실패를 해서 이제 도피 아닌 도피로 이제 산삼을 캐러 산을 다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그 약초를 한 식물 생활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약용 식물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전달하고자 지금은 이제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약용식물 활용법을 강의하고 있고, 뒤늦게 이제 중원대학의 생약자원개발학과에 편입을 해서 학사 학위를 받고 바로 이제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이제 마치고, 지금은 안동대학의 생약자원학과에 박사과정 4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를 지금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효 클렌징 바인 약초단을 개발하시게 되었는데요. 예. 약초단을 개발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약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봤을 때 자식이 가려워서 긁어서 또 2차 감염이 생겨서 상처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긁지만 좀 않아도 얼마나 좀 다행스러울까. 또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가려움증만 좀 해소만 시켜줘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려움증에 좋은 약초들이 아주 수십여 가지가 돼요. 그래서 저거를 활용해서 늘 하루에 한두 번씩은 써야 되는데 누구나. 그래서 비누나 클렌징 바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려움증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이제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해 봤는데, 근데 비누를 바르기만 해도 가려움증이 즉시 이제 멈춰지니까 이건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려우면은 누구라도 안 긁을 수는 없어요. 못 긁으면 다른 뭐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긁으니까. 그래서 이게 긁지만 않아도 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누라는 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약초단에는 화학 성분이 원료에는 화학 성분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약초라고 하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생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약의 가장 큰 장점은 인체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써도 뒤탈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품은 좋기는 하지만 나중에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생약은 뭐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누가 써도 부작용이 없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렇다면은 피부가 여린 아이들이나 매우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누구나 사용해도 전혀 무방. 그렇죠.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도 있는데, 그런 식물들은 아예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료는 모두 국내에서 재배된 원료로만 사용을 하셨나요? 그렇죠. 100% 국내산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배한 거보다는 산에서 자생하는 거를 주로 많이 채취를 해서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료를 선별하거나 선정하는 그런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좀 이제 지금 유기농 하는데, 유기농이라는 게 이제 중금속의 오염이 돼서 사람이 그걸 섭취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유기농의, 그러니까 유기농 할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기타 오염이 되지 않은 재료들을 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재료를 채취하는 방법에는 예.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사람이나 식물이나 가장 왕성할 때가 이제 임신 능력이 있을 때거든요.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연령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을 쓰는 거는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전에 채취를 하고, 줄기를 쓰는 거는 줄기 껍질이 잘 벗겨질 때 쓰는 거고, 뿌리는 이제 처서가 지나서 이제 모든 영양분들이 뿌리 쪽으로 갔을 때 채취하는 것이고, 열매는 성숙해서 다 익기 전에, 너무 익어버리면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익기 전에 채취해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각 약초마다 이제 채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거는 봄에 채취하고, 어떤 건 여름에 채취하고, 어떤 것은 가을에 채취하고, 어떤 것은 이제 가을부터 봄 사이에 채취를 하고, 다 약초마다 그 나름대로의 그 최고의 유효성분을 채취하기 위해서 각자 좀 다른 게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초단이 가려움증에 좀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예. 원료 중에 예. 가려움증에 효과가 좋은 원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북나무인데요. 북나무는 온나무과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옷이 오르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북나무를 생약 이름으로 연부목이라고 하는데, 그건 소금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금을 상처난 데 바르면 엄청 따갑고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연부목이라는 그 북나무에서 추출한 그 소금을 쓰면 쓰라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항생작용을 해서, 항균작용을 해서 피부 질환에 아주 빠르게 쉽고 빠르게 그 상처가 치유되고, 바르는 즉시 가려움증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료를 추출하는 대표님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독특한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용식물의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이제 물을 넣고 끓이는 방법인데, 그러면 수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옛날 조선시대부터 행해져 내려왔던 방법인데, 항아리에다가 황토를 갈아서 그 왕겨를 태워서 이제 그 복사열로 추출하는 방법인데, 이 방식은 전혀 물이 들어가지 않고 약초에 그에 들어있는 수분과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독 효과도 있고 발효 효과도 있고 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유효성분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안타까운 거는 쉽게 누구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약초의 유효성분이 아주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그 대량으로 필요한 데는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료 추출법 중에 또 발효 방식이 있던데 예. 그런 발효 방식의 혹시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효라는 말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걸 해석하면 아주 잘게 쪼갠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쪼개 놓으니까 소화 흡수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거를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그 다 소화시킨 에너지원이 이제 우리가 뭐 영양물질을 쓰는데, 이거 이제 인위적으로 설탕과 약용식물을 이용해서 이제 효모를 많이 번식을 해서 그 발효액을 만드는 건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흡수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얘를 피부에 발랐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부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초든지 간에 좋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이 흡수가 되느냐, 그래서 인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몇 프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발효를 과정을 거치면 그 유효 성분을 빨리 흡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혹시 이번에 와디즈에서 예. 모금이 이제 완료되면은 예. 그 모금 중에 일부를 예. 어느 곳에서 사용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생각해 왔던 건데요. 만약에 내 아이가 그 아토피로 고생을 한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아토피에 좀 뭐랄까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수익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는 좀 아토피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싶습니다.